네, 전해드린 대로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에 어떤 변수가 될지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용 전 부원장 유죄 판결의 의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재판부가요, 공공에 돌아갈 이익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 들어갔고 인허가 건과 민간업자 간 이 뿌리 깊은 부패골이 보여준 병폐다 이렇게 질타를 했어요. 글쎄 이거를 어떻게 들으셨고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의미는 이른바 대장동 비리 사건의 첫 판결로서 첫 유죄 판결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좀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장동 사건이 어떤 단군일의 최대의 치적이 아니고 단군일의 최대의 비리 사건이다라고 할 사실상 법원이 판단했다는 점이 그 의미가 있는데요. 네네. 얘기하신 것처럼 그 공공에 들어갈 이익을 상당 부분을 민간업자에게 보냈고 인허가권자와 이 민간업자 사이에 뿌리 깊은 부패고리가 있다라고 해서 네. 대장동 사건의 특혜 비리 구조 지금까지 검찰과 지금 언론에서 비판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판결문에서 인정했다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예. 나아가 유무죄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이른바 도원결의 3인방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대표 직무대리의 증언의 신빙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추가적인 수사 사건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은 재판부가 다른다 한다 하더라도 다른 재판에서 유죄를 판결했던 그 기록은 예. 다른 재판부에서 상당 부분 실무상 존중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쫓기는 그런 어떤 구도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맞아요. 쏠리고 있는데 일단 법조계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아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시나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죠.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김용 전 부연구원장에 대해서는 측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개발업자들과의 유착관계가 어쨌든 1심 재판부에 의해서는 인정이 된 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위의 고리로 이재명 대표와의 경유에 대한 이 물음표가 생기는 국면일 수 있는데요. 다만 대장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에 네. 완전히 빨간불이 켜졌느냐는 이게 법리적으로 좀 구조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김용 씨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수수했고 또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라는 건데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설계 자체를 이제 특정 개발업자들에게 가도록 유리하게 이제 구성을 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좀 별도로 좀 입증이 돼야 되는 사안이 있어서 네. 기계적으로 이 사건에서 김용 씨가 유죄를 받았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인정이 되는 그런 구조는 최소한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구조는 아니다. 그 연결된 구조는 아니다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이 사건의 이제 또 다른 핵심 쟁점이요. 김용 씨가 수수한 이 불법 정치자금 이 대표가 인지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김용 씨를 위해 돈을 준 건 아니라는 걸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8억 4,500만 원 그중에 네. 지금 6억 원을 인정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돈의 용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공수장 사실은 뭐냐면은 2021년 3월, 4월에 있었던 민주당 대선 예비 캠프, 비선 캠프의 비용으로 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6억 원 정도의 유죄를 인정했는데 예. 대선 캠프의 김용희 대표 후보였습니까? 후보자는 이재명 후보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에 써있냐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 우리가 그 상식적인 이용인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 김용과 그 이재명 대표의 다섯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측근 정도 되려고 하면은 정진상, 유동규, 정준상, 김용 정도는 돼야 된다는 이재명 대표의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예.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김용 씨의 어떤 그 출판 기념회에 가서 이재명 대표가 제 분신 같은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냐? 경기지사 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변인을 김용으로 인정을 했고 대선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 총괄 본부장 조직을 총괄했습니다. 네. 나아가 당 대표가 되니까 민주연구원의 부원장까지 했다. 이 정도의 어떤 관계가 있는데 돈을 비선 캠프를 했는데 그 돈의 용처를 전혀 그 후보를 모르게 김용 씨가 혼자 받고 했다. 그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김용 씨의 유죄를 이끌어낸 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유동규 전 본부장의 법정 증언, 검찰의 진술이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유 전 본부장 이재명 대표 재판의 핵심 증인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압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유동규 씨의 증언의 신빙성을 상당 부분 법원이 인정했다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판결도 정확하게 좀 살펴보면요. 예.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가 나온 게 있어요. 2천만 원을 뇌물 명목으로 수수했다라는 김용 씨의 혐의는 무죄로 나왔는데 재판부 설시를 보면 그것과 관련한 유동규 씨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설과 추석 때 뭐 1,000만 원씩 갖다 줬다라고 하는데 뭐 시점도 그렇고 건네줬다는 경위도 믿기 어렵다고 하고 있어서 같은 재판부지만 사실 어떤 혐의에 따라서는 유동규의 증언을 인정을 하고 어떤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 부분 신빙성이 어느 특정 증언에 대해서는 인정됐다라고 해서 이걸 기계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만약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그 신빙성을 재판부가 그대로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아까 뭐 CG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돈을 만든 사람 전달자들 지금 저기 신랑 살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유동규는 전달자라고 했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유동규 무죄냐? 요거는 어떻게 봐야 이게 됩니까? 상당히 좀 법리적인 부분인데요. 예. 정치 자금 수수와 관련해서 검찰이 기소를 이 김용과 같이 돈을 받은 수수자로 공범으로 기소를 했던 겁니다. 네. 왜냐하면 배달 사고가 났거든요. 처음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 중에 1억 정도를 유동규 씨가 그냥 본인이 임의로 썼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수수의 최종 귀착지 아니겠느냐. 당신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했지만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자금법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의 분배 관리 사용에 재량권을 가진 인물이어야 되는데 단순히 배달 사고가 났다라고 해서 그거를 수수의 공모로 볼 수는 없다. 아. 다만 검찰이 기소를 이 부정하게 기부한 남욱 변호사와의 공범으로 기소했다면 그거는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 일단 그 이재명 대표 측은요, 김용 씨의 유죄 판결에서 이제 검찰의 짜집기 수사다. 짜집기 수사로 기소가 됐다 이렇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결국 두 가지 대응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는 법적 대응, 하나는 정치적 대응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정치적 대응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어떤 기소가 대선 패배자에 대한 야당 탄압이다. 네. 이런 그 프레임으로 계속 나올 것이고 예. 그 반면에 법적 대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검찰이 짜깁기를 수사를 했었는데 그 짜깁기 했다는 것을 법원이 유죄로 인정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법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사실상 거의 입증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거의 입증 부족으로 무죄를 판결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상당수를 유죄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리한 검찰의 기소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그 논리는 사실상 신빙성이 크게 없는 것이죠. 거기다 특히 그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경선 자금이 20억 이상 물밀듯 들어오는데 우리가 따로 예. 뒷돈으로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와 같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김용 씨의 증언을 배제하고 그와의 대척점에 있는 유동규의 증언을 신빙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예. 결국 현재로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향후에도 여전히 지금 유동규 씨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 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428억 약정서 의혹에 대해서 좀 짚어볼게요. 일각에서 네.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428억 약정서 의혹 수사 다시 힘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 김용이라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와 붙어있는 측근이 돈을 수수했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라고 나온 겁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에는 빠져있는 428억 약정서에 이게 개발이익이 나서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으로 추정되는 액수였던 것이거든요. 네. 하지만 그 돈을 받기로 했다거나 약정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공소장에 넣지 못했지만 예. 실제로 돈의 흐름이 일정 정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할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1심의 재판부가요, 유동규의 증언을 인정했다, 일부 인정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